넘겨도 됐죠? 자, 552페이지 이제 대지와 도로. 자, 이제 우리 건물 한번 지어볼까요? 자, 건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지. 오, 분위기 좋은데요? 자, 대지. 자,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대지, 도로. 자, 먼저 대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대지의 안전 조건이 나오네요. 안전 조건. 그리고 또 적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인 대지 건물은. 그리고 또 공개 공지도 여기서 나오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적용이 참 잘 나와요. 적용. 그리고 공개 공지도 가끔씩 나오고. 자, 그러면 자, 대지 안전 조건. 대지 건물. 대지라는 것은 건축 용지를 이야기해요. 건물이 있거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 상태의 땅. 대지. 자, 대지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안전 조건 강행 규정입니다. 자, 대지는 뭐보다 낮아서는 안 될까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대. 대지는 왜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될까요? 그래서 침수되니까 그러죠. 침수되니까. 그죠? 그런데 안 된다 그래 놓고 또 된다 그러고 있어요. 다만 어떨 때는 또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래 놓고 또 된다 그래요. 배수에 지장이 없다거나 또 방습이 필요 없으면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된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보시고. 그 다음 또 습지 매립지, 습한 토지라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매립지. 거기서 건물을 못 짓나요? 아니면 지을 수 있나요? 네. 지을 수 있죠. 우리 난지도 매립지에서도 건물, 이쁜 건물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성토를 쌓고 집안을 다지는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대지는 건물 짓는 땅에는 어때야 돼요? 오수, 우수가 잘 빠지도록 하수관, 하수구, 저수 탱크 등 빠지는 시설을 뭐라 그래? 배수 시설이 설치돼야 된다. 건물 지을 때는 건축에는 오수, 우수가 빠지는 배수 시설이 설치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 자, 이렇게 송계 우려가 뭐예요? 송계란 말이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할 때는 뭐 하겠어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등을 설치하겠죠. 자, 그래서 옹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옹벽 설치부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옹벽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대지의 안전조건 강행 규정이다.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왜? 근데 이게 편하니까. 자, 우린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근데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일 때는 적용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적용의 의무가 있어요.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는.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죠. 자, 시험에는 예외 물어보겠죠? 자,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면제죠. 적용 면제. 자, 일단 거기에 있는 1번하고 9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이 뭐예요? 우리 용도지역은 도시 안에 주상공동이 있고 그리고 비도시에게는 9번은 뭐예요? 도시적 외지역이죠.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 그러니까 녹관 농자잖아요. 1번, 9번. 자, 그러면 녹지지역이나 9번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빼고 녹관 농자. 뭐 생각나요? 녹지지역이나 이 세 개를 9번의 도시적 외지역 있잖아요. 자, 그 지역은 그린이 생각나잖아요. 그린, 푸르딩팅, 그린 생각나죠. 그린이 생각나는 지역에서는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다. 그럴 때 면적 200제곱 이상인 대지를 하더라도 적용 면제 사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녹관 농자 1번과 9번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적용 면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 생각나니까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적용의 의무가 있는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녹과 농자는 적용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용도적을 딱 그래도 보면 도시 안에 주상공이 주거, 상업, 공업이 적용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 적용 의무가 있는 지역이라도 담 같은 건물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장이 나오네. 자, 2번 공장. 자, 공장이 나오죠. 근데 공장은 기준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여기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하셔요. 공장은 무조건 적용 면제가 아니라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이 적용 면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조심하셔야 돼.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이나 산업단지 안의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 면제다. 그래서 적용이 면제되는 공장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이나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 개 적용 면제되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대. 그러면 그건 뭐 누가 봐도 예,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건 적용 면제 누가 봐도 뭐 공부 안 한 사람도 예,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6번. 자, 6번에 축사. 축사는 적용해요, 안 해요? 네, 그러면 축사가 겁나 크면 적용해야 될까요? 축사가 소가 지금 300마리를 키운대.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예, 축사도 기준 없잖아요. 축사는 뭐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축사는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축사는 적용 안 해도 돼. 축사 기준 없으니까. 그렇죠? 축사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자, 가건물. 가건물이 뭐예요? 가건물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게 가건물이잖아요. 임시로. 그러니까 가건물도 기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거기에 있는 허가 대상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가건물 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가건물은 적용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준 없어요. 그냥 가건물, 축사, 연분 뭐 이런 것들은 기준 없으니까 보시고. 근데 또 기준이 있는 게 있네. 물류시설, 예, 창고시설이잖아요. 우리 쿠팡 있잖아요. 쿠팡. 자, 그러면 연면적 공장의 동생이에요. 물류시설은 공장의 동생. 그러면 이 창고시설은 형제는 담적. 아까 공장이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공장은 적용 면제듯이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도 적용 면제 사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 무슨 지역은 제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있다. 면적 200제곱 이상이면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류시설 나올 때는 뒤에 앞에가 주거적인지 상업적인지 무슨 지역인지를 꼭 조심해서 확인해야 돼요.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한다.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9번은 그린이 생각나니까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보시면 10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조례 가져가는 건축물 나왔죠. 근데 1, 2, 3, 4가 딱 보니까요. 예, 느낌이 관광, 그리고 휴양, 그리고 관광, 골프 이게 나오죠. 뭐가 생각나요? 여기도 그린 생각나잖아요. 그린. 관광, 휴양, 골프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생각나면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9번, 10번은 다 그린이 생각난다. 그린 생각난다. 적용 면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리를 꼭 해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밑에 옥상 적용 나오는데요. 뭐 옥상에 적용이 되면 그 옥상 적용 면적을 대지 적용 면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1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 질 때는 당연히 적용 의무가 있죠.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건축물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업적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적용해야 됩니까? 자, 물류시설은 아까 연면적 합계가 1,500점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 면제죠. 단 무슨 지역은 제외.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 여기는 상업적이잖아요. 상업적이니까 적용 면제 사유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서 물류시설 설치할 때는 상업적이나 주거적에서는 적용해야 돼요. 아까 주거적, 상업적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층의 공장. 자, 아까 대지 면적, 공장은 면적 얼마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에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적용 면제죠. 자, 이거는 적용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이게 뭡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기준 없었잖아요. 무조건 적용 면제잖아요. 적용 면제.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적용해야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녹지 지역이니까 뒤에 있는 건 볼 필요 없어요. 녹과 농자는 적용 안 한다고 그러시니까. 뭐 기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적용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5번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축사. 축사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축사는 무조건 안 해. 그죠? 축사가 겁나 크다고 해서 적용해가지고 뭐 육지를 향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축사는 적용 안 해도 된다. 자,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적용에 관한 이런 거 나오면 시험에 꼭 맞추셔야 돼. 이것들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고 관심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공개 공지. 자, 공개 공지가 뭐예요? 개념 정리. 우리 쉼터를 이야기해요. 쉼터. 그래서 우리 대형 건물 같은 데 보면 이제 쉼터가 딱 있어. 그게 이제 공개 공지예요. 공개 공지.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러이러한 건물은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 공개 공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긴 의자, 파고라 등 이런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도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공개 공지입니다. 그러면 공개 공지가 설치될 대상 지역부터 기억하셔야죠. 공개 공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공개 공지는 일준상준도 그래요. 일준상준도. 자, 일준상준도.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그러면 어디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건물 못 들어서거든요. 전용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에 전용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준. 그리고 모든 상업지역, 중일육은 모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도 업무시설도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고 다 들어서잖아요. 중공업지역. 그리고 기타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그래서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준상준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플러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래서 1과 2가 결합돼야 돼요. 일준상준도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이 어떤 겁니까?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5,000제곱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물이었잖아요. 5,000제곱 이상인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 근데 판매시설 우리 공개공지 대표적인 게 이런 판매시설의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의자 놔주고 사람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공개공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판매시설. 그런데 판매시설 중에서 안 되는 거, 제외되는 게 있는 무엇은? 자, 농수산물 유통. 항상 이런 데는 제외되는 규정들을 조심하셔야 돼.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이 뭐예요? 농수산물 시장이잖아요. 가락동 같은 농수산물 시장. 그 농수산물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면 그 배추에 좀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또 다 봐봐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종자는 빠졌고 관이 관광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 그리고 다중이용 건물이네. 그 중에서 이제 종합병원 빠지고 대신 뭐가 들어왔냐면 업무시설,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이렇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자, 5천 이상, 그래서 5천 이상인 기준, 그리고 여기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한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물 중에서 종합병원 빠지고 업무시설 대신 바꿔진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려고는 지금은 안 되지만 5천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 기타 조례가 인정하는 다중이용 건물, 이런 건축물은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확보. 그러면 확보 대상 지역과 확보 대상 건축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 공지 확보해야 되는, 공개 공지는 몇 퍼센트 확보해야 됩니까? 자, 확보 면적이죠. 당해 여기서 조심할 것은 건축 면적의 10%입니까? 대지 면적의 10%입니까?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 공개 공지 확보 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그 땅의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공개 공지를 확보합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내. 그런데 이 경우 이 대지 면적의 10% 이내를 공개 공지 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공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지 면적의 10%를 해서 공개 공지 확보하는데, 이 경우 적용이 많이 되면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대요. 적용이 많이 되면 적용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 공지는 제가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치 기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적용시설 등의 조례가 정하는 이런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는 말 그대로 오픈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차단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공개 공지는 이렇게 휴게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땅에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데 일정 용도의 일정 건물을 지을 때는 자,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오픈시켜줘야 돼요. 쉼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쁘니까 건축 기준 완화해 주겠대. 근데 공개 공지가 설치된다고 해서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밑에 건축 기준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공개 공지는 무슨 구조로도 할 수 있냐면요. 예, 피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어요. 피로티 구조로도. 자, 그 앞장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공개 공지는 피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앞에 있을걸요? 자, 거기에 있는 어디가 있을 텐데 어디가 피로티? 예, 그 2번에 박스 맨 밑에 박스 위에 피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자, 그래서 공개 공지는 피로티가 뭔지 알죠? 기둥 세워지고 올라가는 거, 벽 없는 거, 그는 피로티 구조로도 공개 공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공개 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쁘니까 건축 기준 완화해 주겠대. 자, 그러면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거. 여러분이 요만큼의 공개를 혹자하면 이 건물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원래 법상으로는 공개 공지가 확보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공개 공지 확보하면 건폐율도 완화해 주시고, 건폐율 완화 옆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용적률 높이자를 완화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완화 범위를 우리 법 시행령에다 위임했어요. 근데 현재 법률에 있는 규정 중에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공개 공지가 확보되면 무엇을 지금 법률에 있는 규정 중 완화를 하고 있어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1.2배라는 것은 20% 이내에서 더 올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를 조심한 것은 건폐율 1.2배 완화 그러면 안 돼요. 법률에는 건폐율 완화가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지금 현재 건폐율 완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있는 것 중에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돼. 어떻게 나오면 공개 공지가 확보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법률상에는 그게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완화 범위를 법에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법에 있는 조항 중에서 지금 세 개를 다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건 맞지만, 이 시행령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법률에 건폐율 완화가 있으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폐율 1.2배 완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시행령에는 건폐율 1.2배 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때는 이때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시행령 규정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숫자 없을 때는 법률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근데 숫자가 있을 때는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시험에 빡생의 문제로 여기 들어갈 숫자, 이게 얼마냐, 이거 얼마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숫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자,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가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왼쪽 날개 주의해가지고 왼쪽 날개 있죠? 이게 법률에는 있다, 건폐율도.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주의에다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공개공지 활용. 자, 공개공지 우리 백화점 가면요, 그 공터에서 가끔씩 뭐 판촉 활동도 하고 하는 것들 볼 거예요.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문화 행사나 판촉 활동 등으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연간 매일이요 60일 이내에서 문화 행사 등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부분들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공개공지 설치 기준, 뭐 출입 차단한 시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뭐 그게 답이 될 만한 문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규정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개공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지에 관련된 사항을 쭉 봤어요. 대지 안전조건 적용 그리고 공개공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공개공지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은 건축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자, 맞아요? 예,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건축 면적 아니라고. 대지 면적의 10%.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의 10%지 이 건축 면적의 10% 아니죠? 자, 틀렸고. 자, 2번.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규정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자, 건폐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맞지만 퍼센테이지 나오면 이 건폐율 1.2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1.2배. 숫자 나올 때는 시행령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건폐율 1.2배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상업적에 설치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상업적 공개공지 확보 대상지역인데 5,000 나왔네. 5,000제곱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에 설치해야 된다. 자, 5,000제곱 이상인 판매시설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지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그랬죠. 배추는 제외한다. 배추. 자, 그 다음에 자, 4번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하는 경우 높이 제한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아까 공개공지 확보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은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냐면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의 활용이네. 연간 매들량 60일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90일이 틀렸죠.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의 부분들, 틀리기 쉬운 부분들 점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도로 봐야죠. 도로. 우리 대지를 다 봤으니까 이제 도로.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대지가 있고 대지 조건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또 허가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어야 돼요. 자, 건축법상의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는 원래는 통과도로인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보행도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그 차도도 인도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요? 4m 이상. 그러니까 이 폭이 보행도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축법상 도로라고 그래요. 왜 그런데 이 너비라는 게 폭이잖아요. 왜 4m입니까? 보행도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너비 4m 이상. 4m라는 기준이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가 4m 이상 소방도로의 개념이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그러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접해서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여기는 실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아닌데 4m 이상의 계획도로가 접했대. 아직 예정도로예요. 예정도로. 근데 이런 예정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접해 있으면 이것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즉 요놈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건축법상 도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실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4m 이상의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도 허가 받아요. 그래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자, 이 도로가 그러면 이 도로가 꼭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럴까요? 이 도로법에 만들어진 도로에 대지가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도로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사도법이든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 그죠?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던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졌던 사도법에서 만들어졌던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는 다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공부상 도로라고 법상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런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으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실제 공부상 도로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법상 도로면 그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는 법상 도로가 아닌데 현황이 도로인 땅도 있어요, 없어요? 현황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상 도로는 아닌데 현황하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럼 그 현황 도로에는 건축허가 나지 않을까? 날까요? 예, 그게 이제 박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두 번째예요. 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에 있는 1에 해당하거나 2에 해당하면 다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나 신고 시 도로라고 지정을 하면 그때는 예,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도로를 지정할 때 법상 도로가 아닌데 도로 지정할 때는 그러면 뭔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은 뒤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법상 도로이거나 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자, 그 부분 예,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예정도로로서 법상 이러이러한 도로가 그래서 원래는 보행도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너비 4m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로 예, 건축법상 도로가 됐대. 자, 보니까 허가권자가 딱 인정하는 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경사로가 있네. 경사로가 있어. 근데 경사로가 딱 있는데 경사로에도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근데 여기를 보니까 예, 원래는 보행도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너비 4m 도로가 있어야 되죠. 차도도 인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차가 올라가기가 힘들대. 자,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가파르게 그릴까? 이렇게. 자.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이거 차가 불가능하다고 위치를 지정 공간 구역에서는 3m 이상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런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도 허가 받아요. 이건 4m가 아니고 차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원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 구역에서는 3m 이상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자, 이제 경사로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다른 도로, 골목길. 자, 막다른 도로, 우리 골목길, 막다른 도로에 막혀 있는 도로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대. 대지가. 그러면 이때는 이 건축법상 도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이 막다른 도로는 이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너비가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럴 때는 도로 너비는 몇 미터? 2m 이상이면 허가내 주겠다.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근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럴 때 도로 너비는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허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가 넘어갈 때는 이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6m, 35m,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 단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4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막다른 도로는 35m라는 기준이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10m 이상,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그죠? 이 35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 의미가 그죠? 소방 호수의 길이에요. 소방 호수. 그러니까 소방 호수의 길이가 35m는 되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아도 소방호수 가지고 화재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m, 3m 이상이면 되는데 35m가 넘어갈 때는 소방호수가 미치지 않으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야 돼요. 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니까 35m 이상일 때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2m, 3m, 6m.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2, 3, 6, 3, 6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축법상의 이런 도로 개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건축법상 도로 정의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은 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지만 공부상 도로가 아니라도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그랬죠? 현황 도로에다 허가권자가 도로라고 지정을 하면 그때는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허가권자가 공부상 도로는 아닌데 지금 도로 지정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이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할 때는 공부상 도로가 아닌데 지금 현황이 도로라 도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싶은데 도로를 지정할 때는 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지금 이해관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땅에다가 지금 도로를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얻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법상 도로가 아닌데 도로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얻어야 된다고 뒤에다가 원칙 그랬네? 그러면 원칙이 있다는 말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또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대. 자, 어떤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거기 있는 박스죠, 박스. 이런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자, 어떤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이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있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 가 있어. 그러면 콩고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가가지고 동의 얻어와요? 아니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 동의 얻기 곤란할 때는 그럴 때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자, 우리 시골에 그런 거 많잖아요. 도로.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대. 사실상 실제 도로는 아닌데 이게 도로같이 이용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런 조례가 정하는 것이면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지정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동의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심의 거쳐서 도로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고 그래요.
허가권자 폐지한다든지 도로에 투입된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를 폐지 변경 신청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폐지 변경할 거예요. 이때는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이게 더 문제죠. 누구는 허가 내주고 누구는 없애버리고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이때는 예의가 없어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정할 때는 원칙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위에 있는 박스적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허가권자는 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실상 동의 없기 곤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그건 틀렸다는 얘기. 지정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폐지 변경은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 지정과 폐지 변경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 2번 거기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자, 그러면 이제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웠어요. 자, 이제는 뭐 볼까요?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배워야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무슨 관계? 거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관계 그랬더니 또 뭐 불륜 관계 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밀접한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 이 대지는 이 도로에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얘기. 이걸 우리는 접도 길이라 그래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야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이 건물 지을 때 이 땅의 허가 조건은 건축법상 우리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건축법상 도로에 대지가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이게 맹지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죠. 접도 길이는 2m 이상. 그런데 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2m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 2m 접도가 2m가 안 돼도 이때도 맹지 탈출한대. 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래. 자, 어떨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까?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2m 이상 접하도록 하는 이유는 출입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판단을 보니까 뭐 이 출입에 지장이 없대. 그러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줘라. 그래서 2m 이상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요거예요. 이 주변에 요 건축물 주변에 여기에요. 여기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대. 공원이나 광장이나 유원지나 뭐 이런 공지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요즘 뭐 세컨드 하우스 해가지고 막 농막 설치하고 하는데 농막이 뭐예요? 농막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동식 주택 그래가지고 막 세컨드 하우스 막 그래서 20제곱 6평짜리 막 주택 짓고 막 그러는데 농막은 주택 아닙니다. 농막이 뭐예요? 농막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좀 힘들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막사 거기다 이제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기계 보관하고 하는 막사를 농막이라 그래요. 농막은 농업 생산 시설이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동식 주택을 요걸 가지고 지금 이동식 주택이다 해가지고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농막은 농업 생산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농막을 지을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기준을 잘 강화. 자, 일반적인 건물은 여러분 잘 보세요. 도로 너비는 4m, 접도는 2m가 이게 허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건물의 대지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그때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되고 접도는 4m 이상 접해야 돼.
그러니까 2,000 미만일 때 이게 일반적 기준이 되고 4m, 2m가 기준이고 2,000 이상인 건물 대지는 도로 너비는 4m가 아니라 몇 미터? 6m 이상이고 접도는 4m 이상 접해야 돼. 그래서 2,000 이상일 때는 이 2,000 연면 사각지가 2,000 정도 이상인 건물은 이제 건물의 대지는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이제 2,000 이상일 때는 요게 기준이란 이야기예요. 2,000이란 말이 없을 때는 4m, 2m가 기준인데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6m, 4m가 기준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준인데 2,000 이상일 때는 6m, 4m가 기준인데 여기에서 이 가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두 개를 주의하셔야 돼. 원래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되죠. 그런데 이 2,000제곱미터 여기 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면 2,000이 아니라 3,000 이상일 때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요. 근데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장은 3,000, 2,000이 아니라 다른 건 다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준인데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접해야 되죠. 그런데 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용도가 축사나 작물 재배사면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의 축사라든지 작물 재배사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기준, 아까 했던 이 기준 그대로 4m, 2m 기준 그대로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가 두 개 있으니까 가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는 2,000 이상일 때는 이게 기준이지만 공장은 3,000일 때 이상일 때 기준이 되고 축사나 재배사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들 대지와 도로 관계 이런 부분들 접도, 예외, 완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원론으로 가면 자,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경우는 너비 4m, 접도 2m죠. 그리고 또 대지 안전조건 갖추고 오면 허가 받아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허가 받아서 여러분이 대지 조건, 도로 조건 다 갖췄으니까 여기서 이제 건물 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자, 건물 지을 때 이 선은 넘어서지 말아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건축 한계선을 줄여서 건축선이라 그래요. 건축 한계선을 줄여서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축선,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 그러면 건축선은 원칙이 어디가 건축선이 되냐면 이 대지와 도로의 이 경계선이 원칙은 건축선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건축선이 안정해지면 건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도로를 침식할 거 아니에요. 도로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 침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의 침식 방지하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는데 그 건축항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건축선은 어디가 건축선이라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이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되는 자, 대지와 도로죠.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되는 규정이 있어요. 자, 건축선. 요 규정.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다음 같은 경우는 건축선이 후퇴된대.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후퇴되는 거. 자, 먼저 첫 번째는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대. 원래 도로는 몇 미터가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m가 안 되는 소요너비 2m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대. 그러면 이런 땅 여러분이 이 도로 너비가 2m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샀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물 지을 때 건축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건축법상 소방도로 4m 도로가 있어야 4m 있고 적도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허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유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으면 이거는 이 땅은 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4m 도로가 확보가 돼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을 후퇴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땅들은 사면 여러분 손해죠, 무조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건축 후퇴할 것이냐. 원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성이 건축이지만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잡혀 있으면, 예를 들면 2m 도로가 있어요. 그럴 때 양쪽이 대지다 그러면 당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심선 여기서 얼마 후퇴한다는 거예요. 2분의 1만큼씩. 소요 너비가 4m잖아요. 여기 4m 도로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당해 도로 중심선에서 각각 반반씩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 후퇴되겠어요? 여기가 얼마 후퇴되겠어요? 2m 도로 2m 있는데 근데 소요 너비 미단도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그때는 당해 도로 중심선에서 2분의 1만큼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하니까 여기 1m 후퇴하겠죠? 여기도 1m 후퇴하겠죠? 왜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하니까 여기도 2m 후퇴해야 되니까 1m 후퇴하겠죠? 자, 그럼 여기 4m 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는 요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자, 여기 여러분 땅이 가로가 10m이고 세로가 10m 이런 땅을 샀는데 자, 우리 건물 지을 때는 분모가 건폐율이잖아요. 이 건폐율이나 용종 분모가 대지 면적이잖아요. 대지 면적을 100으로 잡고 할 것이냐 아니면 90으로 잡고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와 건축 1m 후퇴했잖아요. 그럼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할까? 자, 여러분 돈 주고 샀지만 여러분 땅은 맞죠. 근데 여러분 내 땅이니까 니들 못 들어와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철조망 치고 드럼통 세우고 지뢰 설치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도로로 제공돼야 이게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도로 부지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요? 1m 후퇴했잖아요. 이 부분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로가 1m 후퇴했으니까 가로가 9m고 세로는 그대로 적용하겠죠.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90제곱미터. 분모를 90제곱미터 잡고 건폐율 용적이 맞춰서 건물 짓는 거예요. 이거 손해보는 겁니까? 손해보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거죠. 100을 잡고 건물을 짓는 거하고 90 잡고 건물을 짓는 것은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 개념으로 들어가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그런데 소요너비 미달에서 건축이 후퇴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양쪽이 대지일 때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요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잡혀 있는데 이쪽은 대지가 아니라 건축이 금지되는 땅이 있대. 공원이나 광장이니 하천이니 철길이니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이때는 건축 후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는 이쪽이 대지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후퇴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소요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는데 반대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면 그때 건축선 후퇴는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주장한다. 그럼 여기는 얼마 후퇴하는 거예요? 2m 후퇴하지 일방적으로. 아까 양쪽이 대지면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했지만 이때는 그래서 한쪽만 뒤질 때는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수로 지정한다. 2m니까 2m 후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와 건수선 사이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고요? 포함하지 않는다. 더 손해보는 거죠? 이건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2m 후퇴했으면 아까 여기가 11인데 2m 후퇴하면 여기는 8m 곱하기 10 하니까 80제곱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해보고 따는 거예요. 왜? 내가 살 때는 여기까지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샀지만 실제 이용은 이 부분은 도로 개념으로 제공되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상해 주느냐?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접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건축선이 후퇴된다. 그래서 얼마큼 후퇴되는지 만약에 뭐 여기 양쪽이 대지다. 근데 양쪽이 대지라는 말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양쪽이 대지라는 걸 전제로 하니까 소요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혀 있으면 당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수평을 후퇴한 선을 구축한다.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설명해 줍니다. 소요너비 미달인데
그 반대쪽 경계선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 이제 그런 말 나올 때는 한쪽이 D지라는 걸 전제로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의 너비만큼. 근데 공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경계선에서 소의 너비 2분의 1만큼씩 수평구를 후퇴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경계선 나오면 소의 너비만큼. 그래서 요 구분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 부분은 D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다. 자,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되는 첫 번째 수요 너비다.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가 안 내주니까. 자, 그런데 또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 두 번째 오른쪽에 지정 건축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별도 지정 건축선이에요. 자, 별도 지정 건축선은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장 등이 예, 이 건축물의 환경 정비 등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 이런 공익을 위해서 예, 건축선을 별도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 이런 이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건축선을 후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도로가 4m 도로가 이상의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가 접해 있으면 당연히 건축가 날 것이고 또 원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구청장이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대. 이 지역의 도로 주변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선을 별도로 후퇴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후퇴할 수 있어요. 이걸 별도 지정선이라고 그래요.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을 후퇴할 수 있어요. 이 도로 이거하고 상관없이 건축선을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퇴하면 자 여러분은 여기 후퇴가 지정되면 내 땅이지만 이 선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쥐들이 뭐 공익을 위해서 별도로 후퇴시켜버리면 이 선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화내죠. 그래서 지정의 한계가 있어요. 이 건축선 후퇴는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할 때 건축 후퇴할 수 있으니까 건축 후퇴는 도시 지역에서 4m 이내에서만 후퇴할 수 있어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 후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면 4m 이내에서 건축 후퇴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이 지역의 시가지 위치에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대. 그래서 3m 이렇게 후퇴했어요.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m 이내에서는 후퇴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3m 후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땅이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인데 그런데 건축이 이렇게 3m 후퇴해가지고 지정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 선을 넘을 수 없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도로와 건축 사이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여러분이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공익을 위해서 후퇴시켰으니까 니들 건물 지을 때 이 부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화 낼 거야, 안 낼 거야? 겁나 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후퇴선이 지정되더라도 대지 면적이 7m 곱하기 10에서 70제곱미터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냥 10 곱하기 10이에요. 10 곱하기 10. 그래서 1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걸 우리 입장에서는 요걸 뭘로 볼 거냐? 아까 소요 너비다 할 때는 도로 개념으로 제공돼서 이제 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허가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후퇴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도로 개념으로 볼까요? 그러면? 지금 도로가 작아서 지금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후퇴시킨 거 아니죠?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정비에서 공익을 위해서 후퇴시킨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은 도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축선이 있으면 이 선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 개념은 공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건폐율이 5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타잡고 올라가는 것은 대지 면적이 50%고 나머지 50% 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폐율을 위해서 우리는 공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데 별도 지정선이 정해지면 공지를 앞으로 빼라는 이야기예요. 요만큼 빼는 거예요. 어차피 공지 50이면 50% 빼야 되는데 요만큼 빠졌으니까 뒤에는 요 빠진 만큼 뒤에 별도로 공지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도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지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건수선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도로와 건수선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합니다. 삼하는데 여기는 도로 개념이 아니라 공지 개념입니다. 어차피 건물 질 때 건폐율 위해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별도 지정선이 정해지면 앞으로 공지를 빼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옹지를 빼라.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합니다. 자, 포함합니다. 아까 소요 너비는 포함하지 않았죠? 별도 지정은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 지정 후퇴시킨 것이고, 자, 건설이 또 후퇴되는 하나, 세 가지는, 자,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어. 일명 모퉁이, 도로 모퉁이 대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대지가 끼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7m고요. 7m 도로예요. 7m 도. 그러면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고 접도도 2m 이상 접해 있으면 당연히 이때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수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건수선이 이게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 되게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어요? 여기는 지금 바다야, 바다. 그래서 막 여기는 막 상어도 살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붙여서 짓게 되면 바짝 붙이시면 차가 갈 때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그래서 맨 뉴스 나오잖아요. 어느 1번 주자 상어한테 잡혔습니다. 2번 주자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량 회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껴 있을 때 이게 당연히 건축과 조건은 돼요. 다 되니까. 그러나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 이 모퉁이 앞부분을 잘라 없애버린대.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 지으면 잘 돌아가요? 손도 잘 돌아가잖아요. 자, 그죠? 그래서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을 잘라 없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각전제라고 그래요. 도로 모퉁이 앞부분을 잘라 없앴다. 가각전제한 이유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주변에 우리 교차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교차로에 다 잘라냅니까? 가각전제는 무조건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이 도로 폭이 8m 미만이고 그리고 이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를 해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교차되는 도로 폭이 8m 이상이거나 이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가각전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각하는 경우는 도로 폭이 몇 미터요?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합니다. 가각전제. 그래서 그 이제 표가 나와. 표가. 요만큼 잘라내라 나누는데 자, 그 부분은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되면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나중에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설명하면 또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 가각전제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잘려나간 요 부분. 그래서 가각전제는 우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땅을 샀어요. 이거 잘라나갔어. 그러면 이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예요. 포함해요, 아니에요? 지금 가각 전제된 목적이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땅 사면 손해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손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소유도 위달이나 가각 전제되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건수연이 후퇴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잖아요. 소유너비 미달, 별도 지정, 가각 전제. 그럴 때 이 도로와 건축 사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뭐가 포함되잖아요. 소유너비 미달하고 가각 전제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정은 포함하죠. 이건 포함시켜도 된다. 공지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은 지정이 됐어. 자, 이제 마무리.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자, 건축선에 따른. 자, 건물을 질 때는 건축선이 건축 한계선이잖아요. 건물을 질 때는 어떻게 한다? 건축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대. 건축선이 건축 한계선이니까 건축 및 담장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대. 얘가 대지구의 도로다 그러면 이게 건축선이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것은 어디는 그러하지 않다. 지표하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어디를 예를 들어 설명하냐면 강남 지하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강남 지하상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건수선이 지하에 적용이 되면 강남 지하상가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건수는 지표 위 부분만
건축선이 적용되지 지하는 건축선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표 위인지 아래인지 이거 장난치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건축 및 담장은 건축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표 하하 부분은 수직면을 넘어서는 강남 지하상가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또 하나 이 건축 및 담장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되는데 하늘 끝까지 넘어서 안 됩니까? 끝까지 넘어서 안 돼. 그래서 또 기준 제시하고 있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4.5라는 숫자 딱 체크해 놓으시고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겨서는 안 된대.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어서.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4.5m가 초과되면 창문 등은 개폐 시 수직면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5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요. 여기서 이거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가로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지하. 자, 그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절 다 정리했고요. 자, 문제 한 번만 얼른 한번 확인해 보고 좀 쉬죠. 자, 25회 기출 문제입니다. 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인 것은 기준이 바뀐다고 했죠.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죠. 단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랬죠. 여기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니까 1번이 틀렸네.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부터.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물 짓는다. 아까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흙 쌓고 집안 다지는 성토 지방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대지는 안전적으로 다 강행 규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군술은 건축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게 인정하면 4m 이하 범위에서 거기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문제가 그래서 도시적이잖아. 별도 지정. 별도 지정은 도시적에서 4m 이내에서 시가지 위치 환경 정비를 위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이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맞나요? 지표 위는 넘어서 안 되고 지표 아래는 넘어도 돼요. 그래서 위인지 아래인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지표 위 부분은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좁은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대. 자, 그럴 때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의 공장의 대지는 3점 미만이면 그냥 기반적 기준 너비 4m, 접도 2m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으면 공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공지 있으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